여러분, 우리가 은퇴를 하려고 그러면 4가지 과목이 중요해요. 재무, 건강, 여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예요? 대인관계.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보더라도 하나가 꽈락이 생기면은 합격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4가지가 골고루 다 맞춰져 있어야 행복한 은퇴가 되듯이 재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여가, 대인관계까지 아울러서 행복한 은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아주 기분 좋은 선택. 로또에 1등이 당첨된다. 1번. 연금 복권 1등에 당첨이 된다. 참고로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이 8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 되고요. 연금 복권 1등은 720이잖아요. 별명이. 그래서 700만 원씩 20년간 매월 지급이 된다 그래서 세금은 다 떼는데 얘는 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실수령액이 700에서. 자, 1번, 그 다음에 2번. 나는 1번, 2번. 자, 우리 뭐 압도적으로 2번을 지금 선택을 하셨는데, 돈이 조금 이제 급하거나 대출이 많으신 분들, 또 젊으면 젊을수록 로또를 선택들을 하시고요. 옛날에는 이거 당첨이 되면은 난 회사를 그만두겠다 또는 직장을 그만두겠다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알리지 않고 계속 다니겠다라는 분들이 많은 걸로. 우리가 연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두 이야기에 의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로또가 주는 행복 효과는 평균이 몇 개월? 3개월이래요. 그래서 1등의 저주, 로또 1등의 저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계절 장사로 해가지고 돈을 왕창왕창 버는 사람보다, 그리고 몇 개월 벌고 1년 내 쉬는 사람보다는 국수집을 하더라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매출이 있는 집이 미래를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고 그러고요. 돈이 천천히 생겨야지 몸과 마음, 경제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머릿속에 연금 빌딩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반드시 넣어놓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만들어낸 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연금을 탈 때 그 일반적으로 부동산 빌딩처럼 연금에서 당신이 한 달에 월세가 몇 층에서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근데 그 중에 맨 밑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게 0층이잖아요. 기초연금. 이거는 이제 조세로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거 지금 32만 3,180원씩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5.1%가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갖고 30만 3,180원이고 부부가 같이 받으면은 곱하기 2가 아니라 20%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층은 국민연금하고 저기 얘기하는 특수직영연금이 아까 국공공사에 국자 뺀 애들 나머지 셋이 특수직영연금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국민연금을 우리가 몇 프로를 낸다? 9%. 직장생활하는 사람 반반씩 내는 거고요. 특수직영연금은요? 18%를 냅니다. 군인연금은 14%를 냅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9%를 내고 기타 나머지 특수직영연금 애들은 18% 정도를 내니까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연금이 350개월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이제 갓 취업한 교사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있어요. 명세서 한번 갖고 와봐 그랬더니 얘가 착해갖고 또 갖다 줘요. 이렇게. 제가 거기를 보니까 절반 떼는 게 저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절반 떼고 걔도 절반 떼잖아요. 제가 26만 원 돈 떼고 걔가 한 27만 원, 8만 원 떼더라고요. 초임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대박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금이 당연히 이 친구들이 공무원이 많지.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해. 이걸 9%를 더, 그럼 나한테 9%를 더 갖다 주면은 그걸 불려가지고 본인이 공무원 연금만큼의 수준의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고객들은 자기 생활비에서 9% 내는 거 녹록치가 않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그리고 옥상 부분이 좀 특이하죠. 추가연금, 주택연금인데 집도 먹고 사는 거잖아요.
부부가 1월 1일 날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딱 둘이 앉아가지고 여보 올해는 베란다 쪽을 좀 뜯어먹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 뜯어먹고 내년에는 욕조 뜯어먹고 내년에는 뭐 다 뜯어먹다가 나중에 이제 퉁칠 거 없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은행이 귀속돼 버리는 그런 게 이제 주택연금이고, 농지연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농촌에 사시는 분들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어촌 공사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이게 기본 개념을 넣고 국민연금을 뭘 바로 하냐? 첫 번째 가입자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부터 예상을 깼던 거는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가 70%였다는 거, 아니 30%였다는 거. 그게 이제 그리고 70%가 지역가입자고 직장가입자고 그의 절반이 피부양자였다. 이게 이제 알고 가시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는 어떨까요? 사업장 가입자가 66%다. 이것도 거의 7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절반씩 내주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뭐 66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30% 정도. 아 이것도 똑같구나.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가 뭐 직업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됐든. 그리고 얼마씩 내지 사람들은 저기 표가 조금 잘렸습니다만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더라. 27.4%. 그래서 많이 내는 분들이 또 귀하더라. 요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의 가입자 저 인원 있죠? 임의 계속 가입자 인원 있잖아요.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를 가르는 가장 기준은 나이입니다. 60세 넘어서도 60세 되기 전에 내가 소득이 없는데도 계속 내면 임의 가입자라고 하고요. 임의 계속 가입자는 60이 넘어서 자기 의무 납입 기간이 끝났는데 65세까지 더 받으려고 넣으시는 분들은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계속자가 붙으려면 몇 살이 넘어가야 돼? 60세. 그것만 알아도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음 얘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하는 것은 타먹는 사람과 내는 사람의 비율에 따라서 그걸 결정하면 쉽습니다. 저 맨 끝에 보세요. 맨 첫 라인에 2023년도에 돈 내는 사람이 2200만 명 정도 되죠? 2199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타먹는 사람이 빨간색이에요. 527만 명. 당연히 적자가 안 생기겠죠. 그런데 저게 점점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늘어나고, 지금 올해가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몇 년생? 58년 개띠. 왜 그 띠가 유명한지는 모르겠으나 58년 개띠생이 이제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럼 65세가 되고 2050년이 넘어가면서 뒤바뀌려고 하네. 2025년에 저게 똔똔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타먹는 사람 숫자가 저렇게 많이 늘고 저렇게 많이 이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고갈된다. 이거를 이제 제도 부양비라고 부른다. 쉽게. 다음 얘기. 자, 국민연금 개혁은 필요하다. 자, 여러분, 국민연금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죠. 몇 년도에 시작했나요? 88년도. 건강보험료는 1년 뒤인 89년도. 8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율 지금 현재 9%지만 몇 프로로 시작했나요? 3%. 3%. 그리고 몇 프로를 소득대체율을 준다고 써 있나요? 70%. 소득대체율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당신의 소득이 버는 기간 동안에 300만 원이었으면은 70%를 준다는 것은 37에 21, 210만 원을 네 은퇴 시점에 맞춰줄게, 이 얘기거든. 돈은 몇 프로 받고? 3% 받고. 처음에 이거 도입하려고 3% 주고 세상에 70%를 보증.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돈을 더 올려받고 소득대체율을 낮춰야지. 이게 조금 이제 6%를 올렸죠. 93년부터. 98년도부터 몇 프로를 올렸어요? 9% 올리고 끝. 미쳐. OECD 평균 몇 프로 지금? 18%. 올려야 되겠어요? 안 올려야 되겠어요? 올리긴 올려야 돼요. 이거 왜 못 올렸을까? 다음 정부 총선 있어서 다음 정부 그러다가 못 올린 거예요. 그러면 98년도에 소득대체율은 그나마 낮췄네요. 70에서 몇 프로로? 60에서 50. 점점 또 내려가지고 2028년이 되면은 몇 프로까지 맞춘대요? 40%. 그러면 300만 원짜리 급여자 40%면 120. 아이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고객님,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지금 40%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소득 대체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 설명해 주시면 돼요. 120만 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300만 원씩 받는 분이. 그런데 고객님, 소득 대체율 1%는 1년을 납입해야 1%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1%는 1% 올리려면 소득 대체율 1%를 올리려면은 1년을 납입해야 돼. 그러면 40%의 소득 대체율을 현재 시스템대로 하려면 몇 년 내야 돼? 40년 내. 20살에 대학도 안 가고 취업해가지고 60세까지 딱 풀로 채워야 40년. 그 소득 대체율 40% 나와요. 그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건 아마 명목소득, 그거는 명목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명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데 실제 소득 대체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납입하는 기간을 의미하겠죠. 몇 프로예요 지금? 24,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평균이. 이제 이해가 조금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득 대체율 내려치고 보험료는 못 올리고 계속 이렇게 와서 개혁은 꼭 필요하긴 하구나. OECD보다도 상당히 낮구나. 그런데 이제 좀 소득 대체율을 좀 조정을 할라 치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정부의 아니야. 정부의 안도 아니야 이거. 정부가 안을 내보세요. 전문가들한테 9명한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정부 9명이서 연구 끝에 이 안을 내놨어. 보험료율은 9%에서 재정 안정화 정책으로 15%까지 올릴 겁니다. 그런데 몇 년도부터? 2025년도부터, 올해 내년도 아니에요. 내후년부터 매년 몇 프로씩? 0.6씩 10번. 그럼 6%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지금이 9%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표시 안 나게 올려서 15%까지 올리겠다. 두 번째, 연금 수령 개시는 65세인데 언제까지로? 68세로 한 살씩 늘려보겠다. 기금 운용 수익률은 뭐 니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되고, 소득 대체율은 40% 유지, 딱 이렇게 써놓으니까 9명이 위원이었는데 9명이 만장일치로 한 게 아니라 2명이 손을 딱 들은 거야. 아니 돈을 더 걷어가면 소득 대체율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보험이 어딨어. 돈은 더 받아가고 혜택은 똑같으면 누가 그걸 냅니까? 그러고 뭐 목소리에 핏대를 막 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올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45 올려줄까? 50 올려줄까 하다가 못 올리고 그냥 이렇게 올라왔고 2명은 그냥 나갔어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막 데모하고 있어. 이게 뭐 연금입니까? 뭐 소득 대체율도 안 올려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로 넘겼거든요. 국회로 넘겼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 다 빼고 발표했어. 또 언제 뒤로 밀어놨을까? 내년 4월 달에 뭐 있어요? 총선. 국회의원 총선 전에는 논의하지 맙시다, 이 얘기예요. 장난하냐? 저한테 그러시면은 안 되고. 네. 장난은 아니고. 자, 여기 국민연금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되지만 방향성은 이렇게 갖고 계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15%까지는 올릴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0.6씩. 그러니까 당장 표시는 안 나요. 근데 고객들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만 보나 봐, 이렇게. 그리고 저 지나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큰일 났어요. 내년부터 15%를 올린대야. 정말이에요. 이거 싫어합니다. 내년부터 15% 올린대요. 네, 아닌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국민연금은 대단한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인플레이션대로 연금을 실질가치를 보존해 주죠. 자, 보시면 작년도에 올라갔던 거를 올해 그대로 반영해요.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보면, 그렇죠? 작년에 올라갔던 거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시스템은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가 판매하는 연금도 이런 기능을 주기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5.1% 올랐잖아요. 5.1%.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따라서 국민연금은 똑같이 100만 원으로 시작했어도 개인연금은 100만 원을 쭉 정액으로 받지만, 저 위에 있는 국민연금은 물가대로 슬라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10년 전에 100만 원 받았던 거 2022년도에 118만 원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라서 상당 부분 유리한데, 어떤 분들은 손을 딱 들면서 우리 회사 것도 물가 상승을 연동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막 그러세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금리 연동형 만드는 거하고 시중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해주는 거지 물가를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만한 게 없어요. 물가 슬라이드 하는 거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장점 첫 번째예요. 옛날에는 국민연금을 막 무시하고서 갔는데 지금은 살려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두 번째, 국민연금의 장점은, 두 번째 장점은 수익비가 좋더라. 수익비가 뭐냐면 내가 넌 돈보다 타먹는 돈이 몇 배냐 이거야. 그런데 소득이 낮을수록 좋아. 대박. 보세요. 맨 위에 있는 라인이 9만 원 내는 거예요. 가장 작게. 그런데 20년을 돈을 내면 2,160만 원 내잖아요. 잘 따라오고 있죠? 타먹는 돈이 기다리면 38만 9천 원 나온대. 수령액이 1억 가까이 되네. 9,300. 몇 배 타먹냐면 4.3배 타먹어. 그런데 여기 우리 요 양반, 소득이 제일 많은 양반이, 이게 지금 맥심이야. 이게 53만 1천 원이 현재 1억 2,700 들어가 88만 4천 원 탄대. 2억 1,200만 원 타먹어. 20년 동안 1.66배. 자기가 넣은 돈 자기가 타먹는 거야. 그런데 사는 게 20년만 사나? 15년 더 살아. 15년 더 살아. 100살까지 산다고 쳐요. 거의. 그러면 7.5배, 4.7배, 3.8배, 2.91배. 어때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네. 돈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절반 내다가 스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임의가입이라도 9만 원씩을 계속 찍어 넣으면서 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뭐를? 기간을 늘려주는 게 국민연금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FP님도 꼭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다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꼭 쳐서 입력을 하면은 내 연금을, 전국에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퇴직연금부터 싹 다 끌고다가 정확하게 딱 보여줍니다. 여기 있죠? 내연금 조회. 저리 들어가면은 보여요.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되도록이면은 개인 PC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의 이 구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뒤에 보여줘요. 며칠 뒤에요? 3일 뒤에. 자기 본인 그 인증하고 3일 기다리면은 3일 뒤에 들어가 보면 결과값을 보여줄 거예요. 그 뒤로부터 맨날 3일이냐? 아니야. 이제 그때부터는 바로바로 팍팍 올려주고 긁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DB냐, DC냐, IRP 가입된 거, 개인연금까지 총 망라해서 모든 회사 거를 다 보여줘. 그러면 자기 고객들이 자기의 개인연금 설계를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저거를 그래프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엑셀로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엑셀로 55세서부터 시작해서 90세까지 당신이 매해 연금이 어디에서 나옵니다. 얼마씩. 이게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프를 보여주죠. 빨간색은 개인연금, 저 하늘 색깔은 퇴직연금, 파란색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보여지는 게 보이시잖아요. 저거를 보면서 부족한 거를 이 밑에다가 추가연금에서 설계해 볼 수 있어요. 추가연금으로 딱 들어가면은 개인연금 설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 있죠. 주택연금도 내가 사는 주택이 얼마짜리 넣으면은 여기다 합산시켜서 그래프에 또 반영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이 뭐라고요? 네.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치시면 돼요. 코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통합연금 포털 이렇게 치셔야지 되고, 인터넷으로도 되니까 우리 핸드폰으로 되는데 좀 이렇게 규격이 작으니까 큰 걸로 이왕이면 하셔라. 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 3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국민연금 더 받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다 가입들 되어 있으시죠?
국민연금 어떻게 더 받을까? 제가 국민연금을 더 받는 핵심이 뭘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보다? 짧고 굵게보다 얇고 길게. 야, 연금은 얇고 길게 넣는 거야. 국민연금은 특히 그래.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만약에 2023년도에 신규 임명한 사람이 급여자가 제가 지금 300만 원짜리 급여자하고 500만 원짜리 급여자를 비교해 놨잖아요. 300만 원짜리 급여자가 500만 원짜리 급여자가 79만 3,470원이 나온대요. 몇 년 가입하면? 20년 가입하면. 그런데 30년 가입하면 300만 원짜리 급여자가 10년 더 가입하면 얼마 더 나오는? 88만 4천 원. 금액은 훨씬 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위에 500만 원짜리는 1억 800만 원 들어갔고요. 요거 나오고요. 돈은 1,080만 원을 더 냈더라고. 그런데 소득이 300만 원짜리라도 10년을 120개월을 더 내니까 9,720만 원 정도밖에 덜 들어갔죠. 1,080만 원이. 근데 예상 연금액이 더 많아. 91,180원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시작점이 이래서 그렇지 매년 이렇게 연금을 올려준다면 훨씬 더 말씀드린 대로 얇고 길게 내는 게 유리하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 이게 더 받는 핵심의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가입 기간에 20년을 넣었다면 거기서 스탑하면 안 되고 20년 이후의 거를 더 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20년 이후에 인센티브가 있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복잡한 계산식인데 국민연금 타먹는 게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 자, 여기 비례상수는 뭐 그냥 그렇고 가입자 평균 소득 있죠? 여기다가 더하기 B값 더하기 얘 때문에 가입자 평균 소득 때문에 급여가 많아도 많이 못 받는 거야.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많이 받겠지. 근데 아까 그 수익비가 안 좋은 거잖아. 수익비. 그게 이제 이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에 그래요. 이걸 더하고 여기에 몇 년 이상 초과 개월수 20년 이상 초과 개월수니까 이게 결국에는 20년 초과 가입 기간 1년마다 연금이 몇 프로씩 늘어나는 구조예요. 5%씩. 20년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시라고. 그러니까 240개월을 내가 채우는지 240개월 채웠다고 힘들어 막 이러지 말고 더 넣어. 1년 채우면 5%씩 늘어난대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스탑이 아니라 20년이 스탑이 아니라 우리는 20년 이후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게 돼 있잖아, 국민연금이. 그래서 그러니까는 10년을 더 넣으니까 5%씩 늘어나니까 최대 50 몇 프로까지 50%까지 더 늘어나서 아까 그 친구가 더 많았던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요 얘기가. 그래서 20년에 만족하지 말고 20년 이후부터 1년마다 몇 프로씩 늘어나는 5%씩 늘어나는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전반적인 아웃라인이고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반환 일시금을 내는 거야. 혹시 내가 반환 일시금을 받으셨던 분 있어요? 받았다가 다 지금 이자까지 합쳐갖고 다 돌려주셨죠? 뭐 대답이 시원찮은데? 다 돌려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사람도 150만 원이래요. 저기가 국민연금 원금이 그때 시집 갈 때 이게 철이 없어갖고 저한테 시집 올 때 있었잖아요. 그때 그 돈만큼을 그거를 받은 거야. 일시금으로 반환식으로 돌려준 거를 이제 와서 나이 50 넘으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니까 반환을 했다 말했다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250만 원의 이자를 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150만 원 플러스 250이면 400이잖아요. 그래서 빚이라도 내가 약대라도 받아서 내라고 그랬어. 내가. 이유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때 근무했을 거 아니야, 그분이. 네? 이때 소득대체율을 올려주는 거야. 반환일시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소득대체율 우리 배웠으니까 소득대체율을 언제 거를 올려준다? 가입 시점에 소득대체율을 올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죽은 애도 심폐소생술을 해갖고 살려내야 되는데 이거를 아직도 안 살리고 있어? 안 돼요. 살리셔야 돼. 아셨죠? 요게 첫 번째 반환일시금. 사진 찍느라고. 두
두 번째. 자, 이래서 반환이시금 이렇게 많이 한다,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직장 생활 하셨으니까, 예전에. 자, 그 다음에 추후 납부. 추납이라고 하죠, 추납.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남 아주머니들이 이 추납을 한동안 안 하다가 막 몇 억씩 집어넣어 갖고 문제가 많이 됐어. 연금 재테크 한다고. 그래갖고 묶어버렸잖아, 저기. 보이세요? 119 빨간불 켜 있는 거. 119개월까지밖에 추납이 안 돼, 이제. 저 이상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추납 대상은 내가 붕 뜬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밀어 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추납을 하려고 할 때 사라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험료 내고 있잖아요. 추납 신청 당시 보험료를 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추납 당시의 보험료를 내시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자, 추납 대상 기간 여기 있죠. EX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납부, 이게 지금 재테크 하는 유일한 또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애가 대학교를 이번에 시험 봤어. 만 18살이잖아요. 18살 넘었겠지. 걔를 한 달치 보험료를 내는 거야. 아니면 9만 원씩을 내가 최저보험료로 내주는 거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최저보험료? 최저보험료를 내면 뭐가 좋다고 그랬죠? 기간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얘가 28살에 취업을 했어. 10년간 내줬어, 내가. 10년 내봤자 9만 원씩 넣으면 1년이면 얼마예요? 한 돈 100만 원 넣고, 그죠? 108만 원 들어가네. 1080만 원 넣은 거예요. 1080만 원? 증여하고 관계도 없는 돈 1080만 원 넣어주고, 얘가 이제 28살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넣어. 자기 보험료를 회사에서 절반씩. 이해되죠? 똑같이 취업한 애가, 28살에 취업한 애가 연금이 열어보면 다 틀린 거야. 연금이 엄청나게 틀리겠지. 왜? 이미 얘는 시작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5년치밖에 못 넣어주겠어. 그럼 공간에 5년이 붕 뜨죠. 나중에 얘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생기잖아. 근데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당시의 거를 돌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연금 타먹기 전에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고 임의가입자가 된 상태에서 9만 원씩 낼 때 그때 살리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군복무 기간. 이거 있잖아요. 남편분이 혹시 80 몇 년도에 군대 갔다 오는지 또 모르시죠? 군대 얘기를 하면 아주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맨날 그 얘기만 해갖고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 뭐 군대 갔다 온 게 자기만 갔다 왔나? 벼슬도 아니고. 제가 32개월을 했단 말이에요, 군 생활을. 아니, 사병인데 32개월을 한 거예요. 공군이라서. 지금 같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32개월을 어떻게 군에 있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육군도 26개월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90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알고서 살리려고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공단에. 그랬더니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 곱하기 32개월치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최고 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내가 50만 원 곱하기 32개월을 하면 지금 미친 거는 아니고, FP님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고서 이제 스탑하고서 이제 은퇴가 임박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회사 생활 거의 27년 8년 해가니까 은퇴가 임박하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소득이 좀 줄었을 때 임의가입해서 그때 살리겠다, 기간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도 만약에 88년도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에 군생활을 하신 분이라면은, 그죠? 이거 군복무 추납 가능하다는 거를 연금 타먹기 전에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남자 고객님들도 마찬가지. 이거 다 몰라요. 다 몰라. 남자분들 100% 몰라. 군복무 기간 추납 정확한.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네 안 갔다 왔네, 뭐 방이네,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여기서 이제 방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예? 6방이라도 상관없어. 6개월 이상이면 되니까. 이거 넘어갑니다. 자, 군복무 추납 예시, 이거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저기 월급이 300만 원짜리가 10년 가입한 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입을 했대요, 이 양반이. 근데 군복무를 24개월 추납을 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개월 수라는 복잡한 말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재직 중 불입하면은 27만 원을 가입해야 되죠. 돈을 내야 되잖아. 이해되죠? 이거 일한 24개월 곱하기 하면은 648만 원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너 얼마 받는데 이거 넣어서 이거 그냥 무작정 넣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넣었을 때 얼마 더 연금 받아요? 알려주거든요. 연금공단에서 그거 알아보고 넣으시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얼마씩 더 받아요? 그러니까 6만 240원 더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넣은 돈이 648만 원이잖아? 그리고 더 나오는 돈이 6만 원이라며. 그러면 나누기를 해버리면 108개월이면 원금 회수되네?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걸 상계월수라고 그래요. 내가 추납을 해도 생각을 짱구를 굴리면서 하는 거지. 돈을 넣었을 때 120개월 밑으로 떨어져야 상계월수가 120개월 밑으로 떨어져야 유리한 거야. 추납해도 120개월 넘어가 버리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금융회사 상품들은 추납 그 상계월수를 내가 넣은 원금이 이자와 원금이 다 타먹는 기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상계월수라고 그래. 이해되죠? 제 얘기가 1억이 다 타먹었을 때 다 소진되는 시점, 그게 상계월수라고. 그 상계월수가 보통 금융기관들은 150 기준에서 만드는데요. 150개월. 근데 이게 108개월 떨어지면 이거는 오케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 해에는 648만 원은 무슨 공제를 해준다? 소득 공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액 공제가 아니라 뭐다? 소득 공제가. 뭐가 더 좋아요? 소득 공제가 좋은 거예요. 훨씬. 아 그렇구나. 이거를 선택하시든지. 두 번째는 밑에 2안. 퇴직 후 9만 원짜리로 216만 원을 넣어서 가성비는 좋아해가. 가성비는 아까 우리 봤잖아. 아유 더 받은 거 필요 없고 가성비 나는. 그러면 이걸 선택하든 그거는 고객들의 자유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군복무 추납까지 추납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내를 해볼 필요가 있다. 추납도 많이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계속 가입인데 이미 계속은 아까 나이가 몇 살 이상? 60 넘어가서 65세까지 미달됐을 때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65세 때 연금을 받을 거기 때문에 60세 의무납입 기간이 끝나니까. 그런데 사업장 가입자는 60이 됐는데 내가 막 계속 집어넣으면요 절반 안 해주죠. 절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60세까지만 해줘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막 61세 막 계속 넣는다고 그래갖고 안 해줘. 그냥 9%를 오롯이 본인 부담. 지역 가입자는 어차피 이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년을 채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10년을 채워야 연금이 나오게 돼 있어. 기본값이라도. 근데 10년을 못 채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더 해서 채우면은 노령연금도 수령하고 유족연금도 수령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뭐 애를 더 낳아라, 뭐 실업 크레딧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있다라는 것만 알고 사회적 가치 있는 행동을 하면 국민연금을 요즘 젊은 애들 얘기해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내가 신청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쪽에 딱 들어가고 신고 신청으로 들어가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신고해놔. 내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나 추납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딱 신청해 놓으면요 전화 와요. 아가씨들이 콜센터에서 전화 와서 막 비주얼 고주얼 다 물어보시고 타당하다 3개월수 딱 얘기하시고 그 3개월수 얼마나 나오죠? 그럼 내가 막 계산기 두드려보고 추납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 목돈 예금 해놓는 것보다 그게 더 나면 그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로 인정받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더 나오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추가 고려사항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연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과 땡겨서 받는 것, 늘려서 받는 것 이렇게 세 가지죠. 땡겨서 받는 것을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일찍 땡기는 거 최대 몇 년까지 땡길 수 있어요? 5년. 그런데 페널티가 있어. 원래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 정상에 1년마다 몇 프로씩 까져요 지금? 6%씩 까진대. 6만 원 까져서 5년 30%인 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 5년 땡기면. 오케이. 그런데 이건 아마도 근로하고 사업소득 금액이
A값인 얼마 이상이면 안 돼. 286만 원 이상 받아먹었다 그러면 안 돼. 내 연금 타먹고 싶은데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타먹고 싶어도 정상 때 받으세요. 이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늘려받는 거 있어요. 정상 나이가 됐는데 나 필요 없어. 돈 있어. 늘려받는 거지. 그러면 몇 프로를 더 줘요? 요거는 요 맨 밑에 줄 7.2%. 땡기는 거 몇 프로 덜 주고 6%. 더 받는 거는 7.2를 더 주더라. 그래서 4, 50만 원 안 받아도 되실 분들은요. 사실 저는 받다가도 스탑하라고 그래요. 받는 분들도 스탑할 수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받는 분들 있잖아. 이거 필요 없으시대요. 뭐 얼마 안 된대. 그럼 스탑하세요. 그러면 몇 프로짜리 정기예금 되는 거예요? 7.2짜리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재테크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또 두 번째는 받는 분도 수령 중인 분이라도 가능하다 있죠. 그 다음에 5년간 미룰 수 있고요. 반반 받을 수도 있고 60%만 받을 수도 있고 100 뭐 이렇게 전부 다 연기할 수도 있고 조정하기 나름이에요. 50만 원 받고 50만 원은 히핑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한마디로 표로 정리하면 나이마다 다 다르지만 69년생부터 65세에 받잖아요. 이거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시면 돼. 정상 수령 가운데 딱 라인 놓고 땡기면 30%, 늘리면 36% 최대 1년당 6%씩 감액, 7.2%씩 증액. 자, 그러면 고객들의 고민이 시작돼요. 도대체 언제 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을 해보냐면 자 볼게요. 65세에 타는 게 정상연금인데 땡겨 타. 그리고 70세에 늘려 타.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0만 원씩 연금을 타먹기로 된 사람이 땡겨 타면 덜 타지만은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5%짜리로 굴린다라는 걸 가정을 해야지 동일한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여기 보면 60세에 조기 누령연금하고 65세에 정상 수령한 사람이 언제쯤 손익분기점이 돼요? 78세. 78세가 되면 정상 수령한 게 유리해지는구나. 78세까지 살 자신 있으면 정상 수령하세요. 그 얘기야. 늘려 타는 거 70세로 늘렸잖아요. 65세에 탈 건데. 그래서 둘이 언제 만나요? 이거는 87세. 87세까지 살 자신 있으면 늘려 타세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대 여명이 몇 살? 84세래. 저거 만만치 않은 숫자다. 우리 집 가족력도 보고 우리 집 건강 상태도 보고 눈깔 색깔 그다음에 뭐 얼굴 뭐 사람 됨됨 이런 거 다 보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 집은 원래 장수야. 우리 집은 원래 단명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한테 딸려져 있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땡겨서 타든 늦춰서 타든 유족연금 지급할 때 있죠. 주의 있잖아.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나한테 떨어진 유족연금은 뭘로 준다고요? 정상노령연금으로 준대네. 오 대박. 그러면은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해도 정상연금으로 유족연금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득. 그죠? 아니 갈 사람은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뒤에도 나와요 유족연금 예약이가. 그때 가서 더 하기로 하고 하여튼 유족연금이든 아니 조기든 연기든 뭘로 준다? 유족연금은 정상으로. 그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만 타먹어서 2천만 원 넘어가면은 건보료 소득으로 탈락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185만 원 나온다고 돼 있어요. 제가 현재 기준에서 60까지 가열차게 넣으면은. 그래서 저는 65세까지 못 기다리고 60세에 조기노령연금 수령해서 일단은 아이 밑으로 들어가는 게 제 로망인데 이 아이가 또 내가 뭐 피보험자로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건보료 혹시 더 나오는 거 아니냐고 눈을 빨갛게 뜨길래 자식 키워야 소용없구나. 건보료가 더 나올 리가 없잖아요. 피부양자 10명이어도. 근데 이제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때는 허락을 하던데 참 생활이 녹록치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생활 소득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20, 30년 이상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167만 원 넘어가는 거 후딱이에요. 정상 수령하면. 그리고 저게 막말로 지금 건보료가 지금 2천이지 좀 몇 년 뒤에 또 개편될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으로 다운될 거예요. 그러니까 못 피해간다 보면 되지 않을까. 다른 방법으로 빼먹어야지. 자, 세 번째. 혹시 국민연금을 타면 아까 32만 3,180원에 기초연금을 깎는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박. 이것 때문에 사람이 열이 받아. 또 지금 윤정부는 지금 또 40만 원을 또 올린다고 그러잖아. 그럼 누가 열심히 넣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 이상 되면 기초연금을 깎냐면 저것만 기억하세요. 32만 3,180원에 1.5배. 그러면 얼마 이상 연금을 받으면 48만 4,770원 이상을 받으면은 뭐가 된다? 기초연금이 깎인다. 아, 그럼 얼마 깎이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 죽겠네. 연금을 깎어? 기초연금 타먹는다고? 기초연금이 깎이는 거지. 국민연금을 타면 얼마 이상 깎이냐면 이만큼씩 깎는데요. 기초연금 뭐 30만 원 남집 받는데 3만 원, 5만 원 다 빼먹어라 임마. 다 빼먹어.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아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라는 입장이 많아요 지금. 개편할 때. 야,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200개월을 넣어야 한 40만 원 돈 받는데요. 중간소득 값이. 16년 정도는 넣어야 받을 수 있는 40만 원이 기초연금 40만 원 같아. 그러면 저소득층 위주로 더 국민연금들을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게 32만 3,180원에 1.5배 48만 원 돈 더 받으면 기초연금 조금씩 깎아먹는 데더라. 100만 원 받으면 한 10만 원 돈 깎여요.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소득이 이거 재직자노령연금이라는 건데요. 없어질 거예요. 이건 100%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타먹으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을 깎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서 이거는 완전히 빼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건 넘어갑니다. 이건 넘어갑니다. 자, 유족연금하고 분할연금 이야기할게요. 유족연금은 60%라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20년 이상 가입자가 20년 이상 가입해야 60%인 거야. 10년에서 20년 사이면 50%, 10년 미만이면 40%인 거예요. 근데 20년 이상 보통 가입하기 때문에 60으로 편안하게 100만 원 받을 거면 60만 원. 그런데 배우자가 여기는 애인도 포함돼요. 애인도, 사실혼도. 네, 애인 포함해요. 굉장히 관대해요, 국민연금.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거. 식은 안 올렸어. 근데 살았다고 남들이 검증해줘. 사실혼이잖아요. 오케이, 인정해줄게. 유족연금 인정해줄게. 그 얘기 얼마나 관대해요. 억울할 일이 없어. 근데 공무원연금 어때요? 재직 당시의 혼인관계. 이것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참고 살다가 이제 그날만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지. 연금 수령 개시일만. 그래서 황혼이혼이 느는 거지. 자, 여기까지인데 혹시 유족연금 이런데 분할연금 얘기 아세요? 분할연금. 제가 40분에 끝내드릴 거예요. 분할연금은 이혼과 관련된 게 분할연금인데 이 분할연금은 최대 그 사람하고 몇 년은 살아야 되는 거야. 손 이렇게 하는 5년은 살아야 된다. 5년은 살고 그 사람도 연금 타먹을 나이가 되고 내가 연금 타먹을 나이가 됐을 때 타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우리 유족연금 있죠. 가슴 아픈 거, 사별한 거.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어떻게 돼요? 중단. 그래서 애인을 사귀세요. 애인을. 이건 애인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분할연금은 타인과 재혼 시에도 계속 지급이야. 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5년마다 배우자를 바꿔가면서 사시라. 6명을 30년 동안 바꿔도 분할연금만으로도 살 수 있다. 제가 저 밑에다 해놨잖아요. 여러 번 이혼한 경우에도 각각 분할연금 지급받는다. 그 다음에 저거 원래 뒤에도 속상한 걸 보겠지만은 이게 또 노령연금이 깎이거든요. 유족연금하고 막 부딪히면은. 그런데 이거는
분할연금은 분할연금대로 받고 내가 따로 가입한 거 있으면 다른 거 다 받아. 분할연금은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가입 기간이 30년이래 그 남편분이. 그런데 혼인 기간 15년 살았대. 절반 살았네. 노령연금 이분이 200 받는데 그러면 얼마 받을까? 이렇게 계산식으로 하니까 50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가서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상담했던 고객 중에 4년 살고 남편이 힘들다 어쩌다 막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할연금을 그때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고객님 1년만 힘내세요. 소득이 없었으니까 그분은. 그래서 1년만 힘내시면은 분할연금 나옵니다. 그랬더니 지금 20년 넘었어 사신 지가. 제 앞에서 얼마나 우는지 내가 티슈가 한 깍 다 나갔다니까. 근데 그 분할연금 1년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또 더 잘 살고 참 한꺼번에 이게 욱 받치는 거 조심하셔야 돼. 요거 보세요. 이혼을 했는데 분할연금 때문에 또 만나?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60 전에 만약에 이혼하시잖아요. 미리 그 자리에서 야 반반해 아니면 6대4 해 이거 다 조율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미리 해놓으면 그때 딱 알아서 주고 60이 넘어가면 만나야 돼요. 60이 넘어가면 이거 안 됩니다. 선천구는 몇 살? 60살. 그래서 황혼이혼은 만나서 직접 쇼부를 봐야 되고 60 전이면은 미리 선천구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가급적이면 행복하게 사시는 게 좋지. 분할연금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급여 지정만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까 행복하게 남편 얼마 받아 지금 150 받아. 노령연금 받고 살다가 부인 100만 원 받아. 행복해. 250만 원보다 풍족하진 않지만 그냥 살았어.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러면 이제 선택권이 딱 내 앞에 펼쳐지는 거야. 자, 첫 번째 유족연금은 90만 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50만 원 받았잖아요. 거기에 20년 이상 가입했기 때문에 60%. 부인의 노령연금 100만 원 두 개 합쳐받으면 좋지. 내 거 100만 원 받고 남편 거 90만 원 받고 190 받으면 좋은데 나라에서 이 법에서는 그걸 허용을 안 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야. 90만 원을 받든지 유족연금만 선택하든지 이게 많으면 아니면 노령연금 선택을 내 거를 하게 되면 100만 원에다가 유족연금에 나왔던 90만 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30%인 27만 원만 받든지. 그러면 확 줄어들잖아요. 250 받았던 분이 많이 받아야 127만 원으로 줄어들으니까 130만 원 정도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할 때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사별하고 혼자 남았을 기간에 대비해서 그 부분까지도 설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50만 원 쭉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족연금까지 계산해서 그 유족연금 130만 원 부족한 거를 별도로 하나 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건 무슨 조정이라고요? 중복급여 조정이다. 그래서 가장 해피한 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국국이 제일 안 좋아. 국민이 제일 안 좋다고 맞벌이 하더래. 회사 생활 둘이 하는 게 제일 안 좋더라고. 제일 좋은 거는 공무원이 한쪽이 공무원인 거. 한쪽이 공무원이고 한쪽이 국민연금인 게 가장 해피해. 해피하다는 건 이제 어떤 분이 뭐가 그렇게 해피하냐고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 해피하냐고 하는데 하여튼 금액적으로 해피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공무원 300만 원 받다가 돌아가시면 60% 받으니까 180만 원 받잖아요. 내 거 100만 원 국민연금 그대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해피하더라. 제일 불행한 게 뭐다? 국국이다. 국민연금.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별 이후에까지 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까지 얘기를 하시는 게 맞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은퇴를 하려고 그러면 4가지 과목이 중요해요. 재무, 건강, 여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예요? 대인관계.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보더라도 하나가 꽈락이 생기면은 합격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4가지가 골고루 다 맞춰져 있어야 행복한 은퇴가 되듯이 우리 고객님들 재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여가, 대인관계까지 아울러서 행복한 은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